좀 늦었습니다. 평일인데 왜 이렇게 막히지? 제가 항상 그 부산 들어와서 머리 나쁜가 봐요. 항상 거기서 헷갈리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거기를 내비 따라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대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또 엉뚱한 데 빠져갖고 역시 그러게 역시 대도시는 대도시네요. 한 번 시내가 장난 아니네. 막히는 게. 와.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이 과목 들어갔었죠, 그죠?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했던 거. 그 농업재해에서 그 자연재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자연재해. 네, 농업재해에서 자연재해 품목, 자연재해 종류 할 때 제가 빠졌더라고. 원래 그 폭염이 또 추가가 돼서 자연재해, 그죠? 폭염 추가됐고 냉해를 제가 빠뜨렸대요. 뭐 어차피 이 2차 과목에서 하실 건데 냉해 빠뜨렸더라고. 그 농업 247쪽 농업재해보험 용어 그 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셨죠, 그죠? 그리고 248쪽 농업재해보험 심의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느냐, 그 심의하는 사항들 다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 심의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제가 좀 뭐 만들어봤어요. 목적물, 보상, 재평정 자금. 목적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보험 대상에 목적물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죠? 목적물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심의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목적물 보상 목적물을 선정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심의하고 그 다음에 뭐지? 재정 지원. 그렇지.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손해평가 인력을 육성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 범위. 예? 네. 네, 헷갈렸다. 죄송해요. 저기 어디 갔지? 평가 방법과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 그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정부의 책임, 그죠? 자금의 수입, 그 다음에 수출의 적정성.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심의에서 심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농장 또는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죠, 그죠? 목적물 보상, 재평정, 자금. 이 뒤에 두 가지 더 있는 거는 그냥 뭐 따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의의 구성은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이내? 21명 이내죠, 그죠?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농림부 장관인가요? 차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부위원은 위원 중에 호선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심의의 위원은 누가 임명하죠? 농림부 장관, 줄일게 농장, 그리고 누구요? 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그죠? 그러면
보시면은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으니까 각각 여기 한 명 한 명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누가 인정해야 돼요? 농장 또는 회장이 인정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원이죠, 그죠? 재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 그 다음에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각 여러 개 나오죠. 그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안 외워지면 금강산 기행. 예. 금강산 기행. 금융위원회 있죠, 그죠?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산림청, 금융위원회, 산림청,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 금강산 기행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 임기 몇 년요? 3년. 그리고 위촉도 농장 또는 회장이 하지만 해촉도 농장 또는 회장이 하죠, 그죠? 해촉하는 사유들, 심신장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 스스로 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 밝히는 경우도 있다. 심의의 위원장이 심의의 회의를 소집하죠. 그러면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그죠?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죠. 그러면 심의회원은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 아닙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밑에 뭐 있다 그랬죠? 분과위원회 둔다 그랬죠? 그럼 농업재보험 심의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은요?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하고 어선업 및 어선재보상 보험 분과위원회 있다. 그죠?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장 1명 포함해서 몇 명요? 9명 이내죠, 그죠? 그리고 분과위원하고 분과위원장은 어디서 선출을 하나요? 심의회 위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복습했고요. 거의 다 뭐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이죠, 그죠?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인데 261번 보면요. 재보험의 약정 체결 있죠, 그죠? 재보험을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랑 체결해야 돼요? 농장 또는 회장과 약정을 체결해야 되죠. 그죠? 약정 체결할 때는 약정서 작성해야 되죠, 그죠? 그럼 약정서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냐? 그 사항들 제가 다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그죠?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간 준수해도 재정 지원 운영하면 변해. 그러니까 약정서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약정 기간 들어가야 돼 있죠, 그죠? 약정 기간. 그리고 준수. 누가 준수해야 되냐? 재보험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재정 지원은 누가 하죠? 정부가 하겠죠, 그죠? 누구한테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재정 지원하겠죠, 그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약정 사항이니까 약정의 변경, 그지? 그리고 약정의 해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 준수해도 재정 지원 운영하면 변해. 그러면 약정서와 함께 제출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맞죠? 근데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보약을 험난하게 책임지고 대령했소. 사업 방법서. 그죠? 맞나요? 그죠? 그 다음 뭐 있죠? 보약, 보험, 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 다음에 대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뭐 있죠? 정관.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정관. 요렇게 제출 서류를 함께 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 모집자 있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보험 모집자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외우기 좀 힘들죠. 262쪽. 좀 쉽게 볼게요. 산중 임직원, 수중 임직원, 수협 임직원. 그리고 공제 모집인으로서 수중 회장 또는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공제 모집인으로서 산립조합 회장 또는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 분들이 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그러면 여기까지 했었죠. 262쪽 가야 되죠, 그죠? 262번, 62쪽 손해평가의 담당.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해요. 누구를? 손해평가인을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요.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그래서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그리고 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해야 됩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교차 손해평가, 객관적인 손해평가에서 동일 시군구 내에서 서로 교차해서 손해평가하는 거예요. 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 지역을 서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교체 손해평가 절차 방법은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한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 손해평가 요령을 누가 고시하죠?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하는데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정기교육 보면은 손해평가인입니다.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손해평가인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시해야 된다고요.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실시해야 된다. 정기교육. 그리고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보시면 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정기교육,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실무교육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4쪽 넘어가시면 엄청나게 많죠. 내용이. 이거 다 숙지하셔야 돼요. 예. 근데 조금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임산물 재해보험하고 가축 재해보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고 양식수산물만 조금 이제 변경이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만 하나를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임산물하고 가축 재해는 그대로 응용하시면 돼요. 단어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하잖아, 그죠? 그러면 임산물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임산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임업인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형광펜이나 뭐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한번 줄 거 볼게요. 농작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에요. 손해평가인. 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농작물 5년 이상 경작. 농업인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줄 거 보세요. 공무원 맨 밑에 3년 이상 담당한 경력. 그 다음에 교원은 선생님이죠. 그죠? 선생님 교원인데 고등학교 줄 것이고요. 5년 이상 교육한 경력. 조교수 이상, 그럼 대학교 되겠죠. 조교수 이상이니까.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부터입니다. 그러면 3년 이상 교육한 경력.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 다음에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관련 업무 3년 이상. 손해평가는 2년 이상. 그러니까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중앙회나 조합의 임직원인데 뭐 공제, 보험에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몇 년요?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 담당했으면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 관련학 전공 그리고 연구 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 졸업. 그 8번 보시면 학점을 인정해 준다든지 학점제 많잖아요 요즘. 그죠? 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그리고 80학점 이상 이수. 그 대신 간료를 보시면은 보험 관련 학점 몇 점 이상요? 45학점 이상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9번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사. 그리고 10번은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 그러면 임산물하고 가축제 보험도 똑같이 이제 임산물 단어 이제 그것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임산물도 그러면 몇 년 이상 경작, 5년 이상 경작한 임업인. 공무원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공무원일 때는 그 분야에서 뭐 몇 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교원에서 고등학교는 그 재배학 관련 분야에 임산물 재배 분야에 5년, 대학 교수, 조교수 이상은 3년 이상 교육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임직원, 중앙회 조합의 임직원, 이대 보험 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손해평가 업무는 몇 년이요? 2년 이상 담당했는 경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임산물 재배 관련 전공하고 그 분야의 연구기간 연구소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연구소는 꽤 오래 있어야 되는 생각보다 5년 이상. 그 다음에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 다 똑같죠? 농작물하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 8번도 보시면은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인정. 그리고 80학점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보험 관련 과목은 몇 점? 45학점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산물 재해보험이면 당연히 임산물 쪽에 그 담당한 그 분야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가축 재해보험이면 당연히 가축 분야에 가축을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사육한 경력.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에 가축 사육 분야겠죠, 그죠? 가축 사육 분야에 뭐 연구를 하든지 지도하든지 통계 조사를 업무하든지 가축 분야에 3년 이상 담당. 고등학교는 가축 분야에 5년 이상 교육. 그리고 조교수 이상 대학교에서는 가축 사육 관련학 3년 이상 교육. 그다음에 보험회사 임직원, 중앙회나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그 분야에 가축 분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영농 지원, 보험 공제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했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 연구기간, 연구소 마찬가지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축 사육 관련 학을 전공해야겠죠. 가축재해보험이니까. 그리고 다 똑같아요. 7번, 8번 다 똑같죠. 그다음 9번에 수의사. 수의사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그러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뭐가 다르지? 양식수산물 5년 이상 양식한 경력은 똑같죠? 똑같은데 2번이 틀려요. 2번이.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 양식수산물 분야겠죠, 그죠? 뭐 수산 양식 분야, 수산 생명의학 분야, 연구 지도 업무 몇 년? 5년 이상. 아까 다른 분야에서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여기는 5년. 별표 치시고 5년. 그리고 밑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는 5년 이상 교육, 대학교는 3년 이상 교육, 보험회사 임직원, 수협, 중앙회 수협, 은행 임직원, 그 분야에서 보험 공제 관련 업무는 3년 이상. 그 다음에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양식 관련학 이런 걸 전공하고 연구기간, 수산물 연구기간 연구소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빠졌어요.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빠지고 학점도 빠졌어요. 예, 빠지고 그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있었죠, 그죠? 수산물 품질관리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수산양식기술사, 요렇게.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꼭 나오니까 또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해본만 하나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시면 임산물하고 가축은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산물은 좀 이제 다른 점만 비교해 갖고 또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정기 교육은 보시면은 손해평가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손해평가사가 아니고요. 손해평가인은 정기교육을 4시간 이상으로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가? 손해평가사는 그 국가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손해평가인은 위촉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좀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보험 약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손해평가 절차와 방법,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농장이나 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다 정기 교육을 해야 돼요. 실무 교육도 받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실무 교육을 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죠? 정기 교육하고 실무 교육을 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해촉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의 그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제 손해평가사 들어가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인 다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든 손해사정사든 손해평가인이든 업무는 똑같아요. 첫째 어떤 업무죠?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피해 사실의 확인, 그리고 보험 가액,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뭐 해야 되죠? 평가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뭐 있을까요? 우리가 손해평가를 나가면 그 원장을 받거든요. 원장을 받으면 원장을 다 작성해서 그거를 다 조사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고 그 서류들을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는 일도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죠. 그럼 손해평가사의 요건, 손해평가사가 되려면 일단 그 농장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이 합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이 일부 면제 있어요. 1차 시험 면제.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에게는 1차 과목 면제거든요. 볼게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 3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경력이 있어야 돼요.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그리고 손해사정사도 1차 시험 면제. 그 다음에 다음 기간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줄 거 볼게요.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 협동중앙인데 이거는 지금 그 보시면 단서에 농협 손해보험, NH 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NH 손보가 설립되기 이전에 농업조합중앙회에서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손사법인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하재보험협회, 협회 2개 나오네, 그죠? 손해보험협회, 하재보험협회, 이렇게 여기에 관련 업무,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은 1차 시험 다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67쪽 넘어갈게요. 시험의 정지, 시험 치는 중간에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효는 뭐예요? 해지하고 무효는 다르죠. 해지는 장래에, 그죠? 어떤 시점을 기준해서 그 시점을 기준해서 장래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그 다음에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 기간 중도에서 정지시키겠죠, 그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무효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응시 제한, 아예 시험에 응시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 어떤 처분이죠? 보면은 정지, 방금 정지 무효했잖아요, 그죠? 정지 무효 처분 받고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된 사람도 2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매년 1회 실시하는데 무조건 1회 실시된 게 아니라 그 농장이 봤을 때 2년마다 실시하면 되겠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1년마다 실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 시험을 실시하려면 농장은 시험 실시 90일 전에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한 1개 이상의 시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돼요. 그 내용들, 그 공고하는 내용들은 쭉 읽어 보실게요.
일시, 뭐 시험 치는 시간, 장소, 시험 방법, 과목, 원서 제출 방법, 수수료, 합격자 발표 날짜와 방법, 선발 예정 인원이 있을 때는 선발 예정 인원을 또 공고를 해야 돼요.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그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한 그 내용들은 그 농장이 정해서 고시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농림부 장관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된다. 그 내용 있죠. 시험일 가오납한 경우는 가오납했는 부분 전부 다 반환하고 시험 치기 20일 전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다 줘야 수수료 다 납부한 수수료 다 전부 반환해야 되고 시험 관리 기간이 기책 사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수료 전부 반환해야 되고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한다 그러면은 60% 돌려준다는 거예요. 납부한 수수료에서. 뭐 요거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지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268쪽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1차, 2차 있죠, 그죠? 그럼 2차 시험 때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하고 1차에 시험 면제된 사람 있죠? 같이 시험에 응시하겠죠, 그죠? 그러면 1차 시험은 선택형, 뭐죠?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죠?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게 원칙이고 단답형 또는 기입형도 출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차는 소수령이고 단답형,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과목들 1차의 과목, 2차의 과목 그런 과목들 실시를 하죠. 그럼 합격 기준은 100점이 만점 기준인데 가락이 몇 점이에요? 무조건 40점, 모든 과목 40점 이상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평균은 몇 점? 60점 이상 득점해야 돼요. 1차든 2차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시 보시면 농장이 손해평가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은 뭐 쭉 읽어보시면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해서 쭉 몇 명까지 딱 끊겠죠, 그죠? 예를 들어 50명까지 뽑겠다면 50명까지 일단 40점 이상은 취득을 해야 되고 기본이고 그거는 그리고 점수가 고득점자부터 쭉 선발 인원까지 뽑겠죠. 동점자 있으면 모두 합격인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렇게. 중요한 건 269쪽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자격이 취소가 되느냐? 자격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거짓 두 번 나오죠. 취득할 때 거짓, 평가할 때 거짓.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손해평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대여해주면 다 취소됩니다. 손해평가 자격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 농림부 장관이 손해평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기준은 뭐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부적절한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금품을 받는다든지 계약자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돈 주는 계약자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금품 그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 계약자분들 같은 금품이라 생각 안 하고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분은 이제 마음인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고 주는 경우. 밥도 웬만하면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밥은 사실상 뭐 집에서 차려주는 밥들 있잖아요. 그런 밥은 좀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뭐 되는데 뭐 밖에서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절하고. 네?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예, 김영란법. 근데 하여튼 뭐 규칙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손해평가 등의 교육 여기는 보시면은 손해평가사
농장은 손해평가사의 그 뭐 자질 향상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죠? 실시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아까 손해평가인은 뭐였어요? 실무교육, 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죠? 손해평가사는 실시하여야 한다 됩니다.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 뜻이겠죠, 그죠? 수급권의 보호 및 업무 위탁. 수급권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 그죠? 이게 보면 수급권의 보호 보시면 받는 권리인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약자가 그 뭐 농협에 뭐 대출을 냈잖아요. 그 대출을 만약에 연체시켰어요. 연체시켰으면 A가 보험금을 지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고유폐부 단수에 뭐라 돼 있어요?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뭐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물은 이걸 뭐 설치하려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협에다 대출받아서 농업시설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때는 담보했으니까. 담보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승계. 이건 앞에서도 했어요. 재해보험 사업 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보험의 그 목적 계약에 관해서 뭐죠?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들어가요. 추정, 그죠? 추정한다. 업무 위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 모집 그리고 손해평가 등의 그 재해보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맡기는 거잖아요. 다른 데, 그죠?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자에 위탁할 수 있다. 아까 그 우리가 보험 모집할 수 있는 보험 모집자 있었잖아요. 그죠? 262쪽에 산중, 수중, 임직원하고 있었죠, 그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지역이 나와요. 지역. 아까는 농협 없었죠, 그죠? 앞에, 그죠? 지금은 농협 나옵니다. 지역 농협, 지역 축협 및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그러면은 지역 농협, 지역 축협, 지역 산림조합 다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수협 나와야 되겠죠, 그죠? 수협,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수산물 가공 수협 및 수협은행. 그리고 270쪽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농장 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뭘까요? 갈로 보시면 손해평가 관련된 업무만 위탁하는 거죠. 보험 모집은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때는 비영리 법인은 누구냐면 협회. 예, 농업재보험협회. 협회 두 군데 있죠, 그죠? 비영리 법인이에요. 뭐 문제에서 영리 법인이 나오면 틀립니다. 협회는 비영리 법인은 지금 농재협하고 한손협 두 군데가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 취득을 하시면 협회 두 군데에 가입을 하시든 그리고 뭐 법인의 직원으로 들어가시든 그런 방법들이 협회에 소속이 돼야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영리 법인인 경우 협회 같은 경우는 보험 모집은 할 수 없고 손해평가만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기업에서 리얼까지는 모집하고 그다음에 뭐 손해평가도 그 손해평가인이 있을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서 그 재보험회사에서 위촉한 손해평가인이 있겠죠. 그 업무를 두 가지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 구분 중요합니다. 별표 그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별표
별표 칠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A 농협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업무가 한 가지 재보험 관련된 업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보험 업무가 있으면 농협에서 그 주된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서 구분해서 그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벌금은 벌금 이따가 뒤에 들어가시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회계 구분 처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보험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4번도 보시면 기출이 많이 됐죠, 그죠? 정부가 그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거의 뭐 60% 가까이 지원을 하죠. 정부가 지원하고 또 지자체에서 한 20% 정도 보통 지원을 하고 뭐 계약자는 10%에서 20% 정도 그 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보시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보험 가입자한테만 보험료 지원하죠, 그죠? 정부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와 그리고 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지원 금액은 누구한테 주냐면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 우리가 그 조사 나가시면 그 원장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원장에. 예를 들어서 원장에 A라는 가수원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보험료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보험료 그리고 계약자가 지원하는 보험료 해서 총 합계가 이제 전체 보험료가 되는 거죠. 전체 보험료. 그러면 농협선보는 계약자한테는 요 금액만큼만 어때요? 받고 나머지 금액은 누구한테? 정부나 지자체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죠. 풍수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 안 한다?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이 동일한 목적물이 있는데 여기에 풍수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다가 또 재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험료 및 운영의 지원, 그 보험료하고 운영비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일까요?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해야겠죠. 그죠? 지원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회장 또는 농장이 가입 현황서나 운영 사용 계획서를 보고 확인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을 하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보험 가입자 기준 등을 확인해서 지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재보험 사업.
볼게요. 재보험 사업은 271쪽 재보험 사업의 실시 주체.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NH손보에서 정부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와 NH손보 간에 원보험을 계약을 맺겠죠, 그죠? 맺고 NH손보는 정부와 뭐 하죠? 재보험 맺는다는 거예요. 재보험. 그래서 재보험은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기업보험이죠, 그죠? 맞죠? 가계보험이 아니라 재보험의 약정의 체결. 우리가 아까 전에 농장 또는 해장과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자 있었죠. 재보험 사업자가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재보험을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정부 간에 약정을 체결해야 돼요. 재보험 맺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약정서에 기재돼야 되는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될 보험료, 재보험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에 대해서 뭘 지급해야 되죠?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재보험금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에 그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수수료 동그라미 치시고 약정 기간, 책임 범위, 변경 해지, 지급 및 분쟁, 운영 관리. 지금 좀 전에 그 재보험 사업자와 그 농장 또는 회장이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와 함께 뭐 해야 된댔죠?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랬죠. 보시면 약정 기간, 약정 변경 해지, 재보험 운영, 요거는 좀 전에 약정 체결할 때 나왔어요. 그 사항들이 중복돼요. 그럼 나머지 수수료, 재보험 수수료, 책임 범위, 정부가 지는 책임 범위겠죠, 그죠? 그리고 재보험 지급할 때 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급 및 분쟁, 운영 관리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업무의 일부 위탁. 그리고 지금 보시면 농장 또는 회장의 협의 동그라미 치세요. 협의를 거쳐서 재보험 사업의 그 일부를 관한 업무 일부를 누구한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줄이면 농금원 되겠죠. 농금원. 사실상 대부분의 농장 또는 회장이 하는 업무들을 거의 대부분 농금원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농업재해보험기금. 재해보험. 재해재보험입니다. 재해재보험. 재보험을 지금 정부가 보험회사랑 지금 재보험 사업자랑 재보험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재보험 기금을 설치해야 돼요. 보시면 농림부 장관은 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업 재보험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기금 계정의 설치.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농업 재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디에 한국은행 기금 계정 줄 것이게요.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된다. 기금 계정에 뭐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겠죠.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된다. 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재원이 되는 기금 볼게요. 재보험료 봤죠, 그죠? 재보험료도 기금이 재원이 되고요. 정부 외자 및 다른 기금으로 받은 출연금, 뭐 준 국가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돈을 내놓는 거죠, 그죠? 그 이런 출연금을 받아갖고 기금으로 만들고 또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기금을 무조건 나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운용해서 기금을 활용해갖고 수익금이 나오긴 하겠죠,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차입금은 기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도 은행에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차입금.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에 농어촌 특별세 사업 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돼 있죠. 모든 거래에 보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그죠? 하다못해 뭐 적금을 넣어도 해지하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빼더라고요, 그죠? 이런 그 농어촌 특별 그 계정으로 받은 전입금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기금의 재원이 되는 거죠. 보시면 기금의 차입,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장이 회장하고 협의해갖고 그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빌려오는 거죠. 차입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그럼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기금의 용도, 당연히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돈 빌려온 거 차입금에 원리금 상환해야겠죠.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려면은 뭐 기타 경비들 들겠죠, 그죠? 갈로 보시면 위탁 경비 포함 있잖아요. 농구문에 위탁 업무를 위탁하면 또 위탁 경비가 들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농장이 회장과 협의해서 재보험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런 경비들이 다 기금에 사용된 용도라는 거죠. 사실 농장이나 회장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농금원이 위탁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금의 관리 운용도 다 사실 농금원에서 해요. 보시면 관리 운용 주체에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거는 농장과 회장이겠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농장과 회장은 협의를 거쳐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걸 누구한테 맡긴다? 농금원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것들을 그 농금원에 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위탁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재보험이잖아요. 지금 기금은 이거는, 그죠? 재보험이니까 재보험료 받는 거, 그리고 재보험금 지급하는 거,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용이니까 기금 관리 운용하는데 회계 업무, 그죠? 회계 업무는 뭐예요? 수입 지출이겠죠, 말 그대로. 회계 업무. 그리고 여유 자금을 운용, 아까 여유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금을 아까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유 자금의 운용 업무. 그 밖에 농림부 장관이 회장과 협의 거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계 처리는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해야 돼요. 농금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된다. 위탁받아서 뭐 이런 사무 처리 드는 경비들은 다 기금에서 경비를 지출하면 된다 이 뜻이죠. 밑에 보시면 기금의 부담. (273쪽까지) 하고 싶까요? 기금의 회계 기간 볼게요. 기금을 받아갖고 이게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제 다 그 업무를 나눠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농장은 회장과 협의해서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려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뭐 보시면 기금 수입 징수관 수입 있으면 뭐 지출 있겠죠, 그죠? 기금 지출관, 기업 재무관, 기업 출납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사실 누구한테 위탁했어요,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위탁한 경우에는
농장을 회장과 협의해서 자 농금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기금 수입, 기금 지출 그 담당 임원들을 정하고 또 농금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한다. 그러면 각각 그 업무들 내용 있죠, 그죠? 그 업무 내용 보시고 기금의 결산이 중요합니다. 기금의 결산. 기금을 수탁받은 건 누구죠? 업무 위탁받은 건 농구원이죠, 그죠?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그러니까 그 해의 회계죠, 그죠? 회계연도마다 기금을 수탁 위탁받아서 업무를 그 관리하고 운영했으니까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매월 며칠 2월 15일까지. 그럼 올해에 관한 회계연도 그 기금 결산 보고서는 언제? 내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농장 또는 회장, 그죠? 에게 지출해야 된다. 제출. 그러면 농장 그리고 회장이 협의해서 기금 결산 보고서 받은 거를 어떻게 돼요? 검토해야 되겠죠, 그죠? 검토한 후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의 의회를 거쳐야 돼요. 거쳐서 언제까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걸 다시 또 검토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다 정하겠죠, 그죠? 그렇게 농구먼이 농장 및 회장에게 제출하면 농장과 회장은 또 그를 심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제출한 날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그러면 기금 결산 보고서에 서류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서류? 결산 개요. 지출하고 결산 그 지출하고 수입하고 지출됐던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개요, 결산 개요 요약해서 정리한 거. 그다음에 수입 지출 결산 자세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회계상 뭐 재무 현황 기록 보고서 같은 거겠죠, 그죠? 재무제표 그리고 성과 보고서. 그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서류, 뭐 증빙 서류 같은 거 있겠죠, 그죠? 아까 보면은 뭐 기금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다 기금에 그저 포함이 됐죠, 그죠? 그러면 그런데 선는 경비에 관한 거 지출했으니까 그런 경비에 관한 증빙 서류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다 그 기금 결산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유 자금 운용 보시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운용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이자가 적으니까 뭐 국채, 공채, 정권 매입 이런 것들도 여유 자금 운용하는 데 활용해도 된다. 요까지. 예. 5분에 그죠? 8시 5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으로 한 4kg 빠졌다가 다시 지금 원상 복귀됐어요. 지금 놀면서. 자, 그러면 302쪽 갈게요. 예. 아까 내가 그 농업 제 보면 심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랑 그 농장이 하는 업무랑 한 개 깔렸어요.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그 심의에 아까 그거 했잖아요. 302쪽 오늘